안녕하십니까. 승소가 체질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성훈입니다. 부동산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민법 99조 1항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물, 공작물, 수목 등 정착물은 독립성이 있으면 토지와 별도의 부동산에 해당하지만 독립성이 없으면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됩니다. 독립성이 있는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건물에는 주택, 근린시설, 오피스, 공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해서 입주한 경우가 있고요. 임차해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겠죠. 매매해서 입주한 경우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임도를 내줄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하여 들어왔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원래 민법에는 618조에서 654조까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 임차인들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에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동주택이 대세가 되어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택의 형태가 공동주택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일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고요. 각 구성 부분들이 각각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형태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예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게 있겠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집합건물 등기부는 양자를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전용 부분을 위한 대지 사용권이 필요한데요. 대지 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것은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에 관한 사항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의 대지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입니다. 판단 기준은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이 아니고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참고로 등재되어 있거나 미등기 건물이거나 무허가 건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관의 달세와 같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률입니다. 편면적 강행법규라고 하는데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임차인 보호 규정이 대항요건입니다.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채권자와 달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최선수인인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사항은 특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 당시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직접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에 경매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1순위인 주택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임대차를 유지한다면 매수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만으로는 전세권과 달리 경매 청구를 할 수 없고 소송 등을 통해서 별도의 집행권을 확보해야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명령 제도에 간단히 살펴보면요. 임차인이 이사가면서 대항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주택의 소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거나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전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에게 해지가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지만 당사자는 5%의 범위 내에서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소액 임차인 보호 제도입니다.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억 6,500만 원 이하, 수도권은 1억 4,500만 원, 그리고 광역시 등은 8,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특별시는 5,500만 원 이하, 수도권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갑이 보증금 1억 6,500만 원의 집에 임차한 경우에 그 집이 경매가 된 경우라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5,500만 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받게 됩니다.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하고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허그의 주택임대보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